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왜 이토록 많은 걸까요? 저는 박경섭입니다. 올해로 71살 대학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로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는 연구에 평생을 바쳤지요. 젊은 시절에는 질병 발생의 통계를 분석하고 예방 지침을 세우는 일만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고 은퇴 후에도 고령의 환자분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방 지침도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드시느냐가 평생의 건강, 특히 혈관의 탄력과 근육의 노화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제 경력의 마지막 20년은 바로 이 식탁 위 의학을 연구하는 데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71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강연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을 묻곤 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보약을 기대하시죠.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비법 중 하나는 바로 단돈 500원짜리 오이에 있었습니다. 오이는 그저 시원한 냉국이나 피클용 식재료라고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 수분 가득한 채소는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고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부종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붓는 경험을 해보신 어르신들은 특히 이 오이의 효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의학 지식을 연구하고 전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는 오이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찰떡궁합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가 71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의 식탁에도 고스란히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 연구에 매진하고 제 뒤를 이을 젊은 의사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예방의학과 교수로서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과 씨름했지요. 육체적인 노동은 줄었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끼니는 주로 학생들과 함께 먹는 기름지고 짠 외식이었고 식사 후에는 늘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제 몸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관절의 통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과 고관절이 뻣뻣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수많은 환자의 관절과 척추를 진단했었는데 이제 제 무릎에 통증이 찾아오니 그 고통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부종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피부를 깊숙이 파고들 정도였지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체는 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 부종 때문에 체중은 불필요한 수분까지 더해 급격히 늘어났고 늘어난 체중은 다시 관절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정형외과 동료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는 제 무릎 엑스레이를 한참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선생님, 의학적으로 보자면 선생님의 무릎은 110살 노인의 무릎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생명줄을 다루던 전문가였는데 정작 제 몸의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이토록 낡아버린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연구실 계단조차 혼자 힘으로 오르기 어려워졌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가? 의학 전문가로서 환자들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으로 난간을 꼭 붙잡고 올라가시진 않습니까? 저처럼 만성적인 부종과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며
저는 제 몸의 근본적인 염증과 수분 대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제가 단순한 식재료의 효능을 파고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70대의 위기 이후 저는 식탁부터 수술대처럼 정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치료 대신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저의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을 열어보면서 얻은 지혜는 깨끗한 혈관은 곧 깨끗한 피와 수분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오이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킨 것이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풍부한 칼륨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 후 퉁퉁 부어오르던 다리에 부종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불규칙했던 혈압도 안정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이는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 떨어지는 기초 대사량 때문에 살이 찌기 쉬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럽 비만학회에서도 중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1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고 단순한 식재료 하나가 의학적인 치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저와 같이 노년을 보내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혈관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식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혈관과 근육 건강을 위해 자신 있게 처방하는 오이와 호박의 찰떡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맛의 궁합이 아니라 영양 성분이 서로를 도와 몸속에서 놀라운 건강 시너지를 일으키는 조합입니다. 자, 첫 번째 조합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하는 최강의 조합이 됩니다. 마치 혈관 속에 낀 노폐물을 씻어내는 듀얼 액션 스크러버와 같습니다. 이 놀라운 효능을 제가 진료실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야죠. 제가 80대 초반에 김철수 어르신을 상담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르신은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셨고 10년 전에는 경미한 뇌경색을 겪으신 이력이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이 140에 90을 넘나들었지만 수술 피로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측정해보니 수축기 혈압이 180을 훌쩍 넘어섰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박 박사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이렇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라며 불안해하셨죠.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짭조름한 밑반찬 위주의 채소 섭취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된 혈관은 나트륨에 매우 민감합니다.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오이, 토마토, 샐러드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침 식사 때 오이 반 개와 토마토 1개를 잘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오이의 칼륨이 평소 식습관으로 인해 남아있는 몸속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손상되기 쉬운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주어 혈관의 탄력을 높입니다. 처음에는 샐러드가 입맛에 안 맞는다며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후 어르신의 아침 혈압은 평균 120에 75로 안정되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0 정도 더 낮아진 것입니다. 어르신은 혈압약이 아니라 오이와 토마토가 나를 살렸다며 웃으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이 조합을 하루 한 끼라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히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썰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분이 이 조합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한 분은 칼륨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과다 섭취하기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식단이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혈관이 깨끗해졌다면 이제는 몸의 기둥인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매년 약 1%씩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호박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돕고 두부의 류신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재건축하는 재료가 됩니다. 호박이 근육의 시멘트라면 두부는 벽돌인 셈이죠. 이 중요한 근육 재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민지영 어르신을 뵙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잦은 낙상으로 인해 근감소증이 심해져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셨습니다. 박 선생님,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힘듭니다. 계단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라고 하셨죠. 제가 검진해 보니 일반적인 어르신보다 근육량이 20%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건축 자재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호박과 두부의 조합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호박은 섬유질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고 두부는 지방 함량이 낮고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여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아침 따뜻한 호박 두부 된장국이나 간장을 약하게 한 호박 두부 조림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된장의 나트륨은 호박의 칼륨이 보완해주고 두부의 단백질은 호박의 마그네슘이 근육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장에 혼자 갑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일도 줄었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죠. 근력 운동과 병행했더니 근육량이 조금씩 늘고 무엇보다 근육 경련이 사라져 밤잠을 편안히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 이 호박과 두부의 조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일까요? 호박과 두부를 함께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 된장국에 두부를 듬뿍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입니다. 두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달걀, 생선 등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합니다. 또한 호박의 칼륨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알려진 조합도 잘못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건강한 음식끼리의 상극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도 궁합이 중요하죠. 오이나 호박처럼 좋은 식재료도 특정 음식과 만나면 효능이 상쇄되거나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와 당근은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이며 오이와 바나나는 신장이 약한 어르신께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이하나 어르신은 건강 염려가 많아 매일 아침 건강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바나나 1개, 오이 반 개, 당근 조금을 넣고 갈아 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를 통해 어르신이 고칼륨 혈증 위험군에 진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오이와 바나나를 한꺼번에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과다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어르신은 칼륨이 몸속에 쌓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저리는 고칼륨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신 것도 문제였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당근 속의 비타민 C를 파괴해 버립니다. 면역력과 노화 예방에 중요한 비타민 C가 흡수되지 못하고 허비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당장 바나나를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낮은 과일로 바꾸고 당근은 오이와 따로 섭취하시도록 처방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 노화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이 오이와 당근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팁입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 반 개를 오이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인 건강 간식이 됩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나 레몬즙을 첨가하여 아스코르비나제의 활성을 억제하십시오. 조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은 오이,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식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오이 무침이나 오이 피클에 들어가는 식초는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으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른한 사례 예방의학과 교수로서 40년 이상의 연구 경험과 제가 직접 겪었던 위기를 통해 얻은 식탁 위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방 지침도 매일 드시는 평범한 한 끼의 중요성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걱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나이 71세에도 꾸준히 몸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오이 하나를 꺼내는 그 작은 행동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1세의 의학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핵심 지혜를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을 청소하는 지혜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이와 토마토가 만났을 때 생기는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오이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벽의 염증을 달래줍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곁들이면 고혈압을 관리하고 혈관의 탄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다음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근육을 재건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닌 건강 수명을 지탱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호박의 부드러운 섬유질과 두부의 강력한 단백질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입니다. 이 둘을 함께 조리하여 드신다면 힘든 노년에도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피하는 현명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서로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면역력의 핵심인 비타민 C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이 오이와 바나나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드신다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상극 조합들은 반드시 피하는 현명한 식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과자나 빵 같은 칼로리만 높은 간식 대신 오이 몇 조각과 무가당 땅콩버터 한 큰술을 찍어 드셔 보십시오. 고소함은 만족시키고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 및 단백질이 만나 밤새 근육을 보호하고 속은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 오메가3의 진실과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오메가3의 형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식탁을 최고의 수술실처럼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조합으로 여러분의 혈관과 근육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